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죠. 크게 두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상현실에서는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언예지자 말씀과 동양의 사유체계인 역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에 이메일로 시청 소감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제가 추천하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일반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고 이럴 정도로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전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그때를 살아본 저로서는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물입니다. 시골이었는데 당시 겨울을 제외하면 말 앞을 흐르는 하천에 물이 항상 풍족했죠. 그것도 물이 너무 깨끗해서 일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고요. 지금은 시냇물을 그냥 먹는다는 게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죠. 예가에 샘을 파 먹어보면 물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그런 물맛을 느낄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비가 많이 올 때 빼고는 하천에 거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도 너무 더러워졌고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아예 식아 말랐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죠.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 지구촌이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데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폭염과 한파, 가뭄과 집중호우,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 산성화 등 다양한 문제들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죠. 그동안 지구에는 5차례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운석 충돌이나 화산 대폭발 등으로 추정하나 결국 문제는 그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는 기후변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종수는 약 150만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0년에 발표된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197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지구 생물종의 약 31%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체 약 150만 종에서 약 47만 종이 멸종한 건데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은 늘상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기온은 지구 표면 평균 온도를 말합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말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해는 1850년에서 1900년인데요.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은 14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후변화 정부 협의체 IPCC에 의하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지구 기온이 1.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인데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면 2100년에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약 4도에서 5도씨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죠. 인간의 체온도 정상 체온에서 1도만 올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지구의 기온이 4도에서 5도씨까지 상승한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1.5도씨 마지노선을 지키자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온도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허구다, 사기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기온 상승이냐.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예지자 말씀과 동양의 사유체계인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죠. 먼저 타나 스님의 말씀을 보면요. 타나 스님은 역학을 깊이 공부하여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작년에 미국의 어떤 과학자는 25년 내에 빙하가 완전히 녹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북빙하의 해빙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역시대는 2007지 이치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890년 이래로 지구의 기온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학의 2007지에 의하면 지축 속의 불기운이 지구의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력 8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그림이 정력 8궤도입니다. 8궤도는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희 8궤도 세상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문왕 8궤도 세상이고요. 앞으로 정력 8궤도의 세상이 온다고 하죠. 8궤도를 볼 때 아래쪽이 북쪽,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궤도와 달리 정력 8궤도는 안쪽에 2007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역학에서 2와 7은 오행으로 보면 화, 그러니까 불이죠. 그래서 타너스님은 내부의 불기운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 내부에 불덩어리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더 뜨거워지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다양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2007치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력 8궤도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정력 8궤도 세상은 아니죠. 하지만 가덕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3월에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지만 그전 2월 초에 이미 입춘이 있듯이 봄이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봄은 꿈틀대며 태동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력 8궤도 세상이 열리면 지구의 시공질서는 지금과는 달라지는데요. 지구의 시공질서가 달라지고 기후도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예언 예지자들이 언급한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지구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되고 공정 궤도는 360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정력 8궤도의 내부에 있는 2007지의 불기운이 과도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작용하게 되어 지구는 전체적으로 온화한 기후로 바뀌게 되죠.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되면 물론 그때에도 적도 지역은 덥겠지만 중위도는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가 되고 고위도 지역도 극한의 추위는 사라집니다. 북극은 여름에는 0도에서 10도씨 정도 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정도 되는데요. 남극은 이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남극은 여름에는 영하 30도 정도 되고 겨울에는 영하 60도 정도 되죠. 북극이 남극보다 따뜻한 이유는 육지 없이 바다만 있어 바다가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이고요. 반면 남극은 대륙만 있어 그 위에 쌓인 빙하가 태양열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생긴 이유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겨울철에 너무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열을 받을 수 없어 엄청 추워진 거죠. 그런데 정력 8궤도의 세상에서 자전축이 바로 서면 남극과 북극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 태양열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지구의 기온 상승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중국의 송나라 때 수리학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죠. 그는 1년보다 더 큰 주기가 있다는 것을 수리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만들어진 1년 4계절이 엄청 많이 모여서 큰 주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 상승과 큰 주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 큰 주기에서 지금이 여름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우리 태양계가 큰 주기의 여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 예지자 말씀과 동양의 사유체계인 역학, 수리학의 시각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말씀을 해봤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색다른 시각으로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다고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도 분명 있고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기후 온난화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력 8궤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구를 둘러싼 시공 구조가 바뀌어야 지구 온난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은 지구 환경의 변화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동양의 역학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역학의 결론인 정력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서양 과학이 밀려와 산업화가 되면서 소중한 유산인 역학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달랐죠. 번역된 주역을 접한 서양의 과학자, 철학자 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의 동양의 주역은 큰 깨달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라이프니츠인데요. 미적분과 이진법을 창안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출신 예수의 신부 부베를 통해 주역을 접하게 되는데요. 주역 64궤도를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창안한 이진법이 이미 5천여 년 전에 동양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닐스 보어는 학창시절에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이름인데요. 원자의 아버지이자 양자 역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분이죠. 덴마크의 물리학자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주역에 심취한 과학자였는데요. 노벨상 수상 시 8개 문장이 들어간 옷을 입고 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주역의 이치를 응용하여 양자
양자역학을 창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주역을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본다면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사유체계를 캐캐묵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양자역학은 주역의 세계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의 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